아들 병역은 부인 그림은 저 얘기를 오늘 오전에도 했고 지금도 할 예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잠시 뒤에 한 8분 뒤 2시에 오후 청문회가 시작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전 상황부터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제 화면에 이제 목소리를 듣겠지만 그 전에 이낙연 후보자의 태도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꼼꼼히 받아줬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명확히 좀 얘기가 잘 됐나 보더라고요. 원래 뭐 기자 하실 때부터 원래 꼼꼼하기로는 뭐 두 번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그 유명하신 분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자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아마 보관하고 계신 데는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군 면제가 됐는데 그 면제되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어떤 병상 기록이라든지 치료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지만은 뭐 뇌수술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그림을 이제 전남에 있는 공기업에서 이제 2점을 이제 구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세하고 증여세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오전에 많이 다뤄졌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오전에는 가족 의혹이 주 쟁점이었는데 먼저 아들의 병역 문제 이낙연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했는지 오늘 오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영 날짜를 2, 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1학년 때 신검을 받고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일부러 군대를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면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부터 저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으로 중심을 할 건데 저 얘기에 덧붙여서 오늘 최소한 아들이 공익근무라도 하길 바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고 박사님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아들의 병역 문제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 이낙연 후보자의 저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이낙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꼼꼼한 분이고 경우가 바른 분이고 또 당시에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꿈이 있을 거고 만약에 나중에 무슨 장관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총리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치적 꿈을 가졌을 텐데 이 병역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 어떤 치명상이 온다는 것은 이회창 전 총리 새누리당 한나라당 총재의 경우를 여실히 봤기 때문에 네. 아들 병역 문제를 가지고 어떤 꼼수를 썼다든가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CT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MRI 그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국회에 당연히 제출하는 게 맞고 왜 안 내시는지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희망 탄원서, 입대 탄원서를 본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군대 보내려고 냈다. 이것까지는 다 아는데 오늘 야당에서 계속 문제점을 삼은 게 왜 아들 MRI 이런 걸 자료를 충분히 제출 안 하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간명해집니다. CT나 MRI에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자료를 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탈구가 확실하고 그 결정을 내린 거라면. 근데 이제 아마도 약간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아들의 어떤 다른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염려돼서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생활 부분. 예, 사생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밖으로 나가면 아들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 추측입니다. 그래서 안 낼 가능성도 있고, 이거 말고 탄원서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고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자료 제출 공세가 오면
CT, MRI도 제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훈 소장님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 한나라당의 병역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공격을 하고 뭐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그런 역할을 자주 했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2년입니다.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이슈가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이해창 후보가 수직으로 꺾이는 문제가 이른바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이해창 총재의 두 아드님에 대한 병역에 대한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물론 김대업 씨는 뒤에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 시점에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야당 대변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자 저도 청문회를 후반부 조금 봤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장 큰 이슈가 이해창 그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였고 내가 주공격수로 있었는데 그 주공격수인데 만약에 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었다면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나를 살려뒀을 리가 있겠느냐 이제 이 논리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뭐 있는데 어쨌든 그 병역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점에서 그런 그 주공격수가 이낙연 대변인이었다는 것이고 그 2002년 대변인을 할 때 이 병역 문제야말로 차기 대통령을 가르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 어떤 그 갈림길이 된 어떤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낙연 후보자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자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정황상 봤을 때 2002년의 기억으로 환기시켜 봤을 때 정말 뭐 머리가 텅 비거나 정말 간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아들 병역을 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 후보의 병역에 대한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겠냐. 저 논리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좀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인데 다만 하나 예를 들어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오늘 저 한국당이 청문 초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부분인데 어쨌든 국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뭐 자료들을 오픈하면서 이 문제에서 빨리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고 박사님하고 박상훈 소장님은 일단 그 군 면제 부분 과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두 번째 가족 관련 의혹이 오늘 청문회에서 불거진 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아내 그림 문제 그게 도지사 취임 11개월 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자의 직접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 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판매하신 게 2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점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산하의 공기관이 산 것이 2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도 골프장을 막 열던 시점인데 골프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10넉 점의 그림을 샀고 그중에는 5,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아내 것이 최저가 400만 원짜리와 500만 원짜리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참 어리석게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님? 저 네. 부인 그림은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화가 겸 지금 이제 미술 교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그림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그 어떤 그 전남도 개발공사 이제 운영하는 이제 골프장에 그 그림으로 이제 팔렸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2점이 팔렸고 나머지 1점은 뭐 다른 분한테 팔렸던 모양인데 이 보통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그 그림 시장에서는 제일 뭐 좀 싼 편에 속하는 그림이죠. 원래 뭐 유명한 화가들 같은 경우 그림은 뭐 수천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2점 정도 팔아줬다고 해서 이게 어떤 특혜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전혀 화가가 아닌데 그림을 그렸다든지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분이 뭐 활동하지 않는 분인데 했다든지 이런 거면 좀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지금 현재 화가로 활동 중이고 또 개인전을 열었는데 어떤 그림을 샀다. 그것은 뭐 특히 뭐 어떤 400만 원, 500만 원 같은 경우는 뭐 있던 화가에서 보면 크게 비싸지 않는 가격이 값비싼 가격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본다라면 저 내용 가지고는 어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문제 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제 앞으로 총리가 되면 부인의 어떤 화가 활동은 뭐 그 중단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박 변호사님 네. 뭐 초청장을 산하기관에 보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예, 이낙연 질문 이렇게 하니까 이낙연 후보자는 초청장이 보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자녀 뭐 결혼식 청첩장이나 이런 거 보낸 답변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질문한다 하더라도 초청장을 찾아내기도 사실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질문하고 의혹을 이제 제기한 입장에서 이걸 갖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되고 확 걸려들 수가 있는데 걸려들긴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원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제 강매라고 의혹을 몰아붙이기에는 아직까지 증거가 여러 가지 없다라는 증거가 거죠. 없다. 증거를 갖고 초청장을 갖고 있는데 초청장을 보낸 게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확 걸려드는 건데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의혹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이낙연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지금 2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후 일정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시작된 것 같은데 화면 한번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그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뭐 없으시죠? 예. 어쨌든 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의 그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매우 귀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또 개인의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차분하게 시청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철 의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소신을 좀 피력해 주십사라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뭐 상당 부분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제가 그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국무총리 후보자의 면담 자리입니다. 인사권을 갖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온 답변은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외부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만 총리직 수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오늘 오전인가에 수정 답변이 왔어요. 수정 답변은 이런 겁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께 약속드렸던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인사권을 붙여서 말씀하신 적은 없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이렇게 돼서 혹시 총리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 인사권을 가진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운운하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씀은 물론 인사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인사권을 가진 책임 총리 이런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또 신뢰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네. 들은 말씀을 하자면 거기 나온 대로 선거 때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얘기했는데 잘하겠다. 총리 후보자께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소신껏 잘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지 인사권을 가진 책임 이렇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네, 지금은 첫 질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낙연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좀 눈에 띄는 유의미한 답변들이 나오면 다시 현장을 한번 잠깐 오후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게 가족 의혹이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부인의 그림 의혹. 마지막 가족 의혹의 쟁점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는 아들 전세 아파트 자금 출처 의혹이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집에 전세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내시는 겁니까? 혹시
그 아파트 소유주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좀 더 싼 데 가서 살으라고 몇 번이나 종용했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운 곳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4천만이나 남았습니까? 결혼식 비용을 사돈네가 대셨습니다. 아,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지사 선거 중이어서 몹시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조금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사돈네 집안일이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세세하게 이낙연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현정님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트하고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돈이 없는데 그 억대 돈을 아버지가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해명이 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자녀를 결혼시켜 본 분들은 이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국세청 같은 데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뭐냐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뭐 비싼 집에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반드시 자금 추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수억 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부모로부터 증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로 이제 세금으로 증여세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징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신경외과 이제 의사인데 지금 이제 의사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3억 5천이라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자식 전세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 그 중에서 한 1억 원 정도는 이제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 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4천 정도는 이제 그 장인 측에서 돈을 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며느리 측 돈을 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며느리가 그 자기 돈으로 안 내고 부모한테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냈는지 여부를 지금 이제 강요상황에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편법으로 예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많은 편법을 쓰긴 하는데 사실 이제 결혼했을 때 돈을 이렇게 된다지 하면 반드시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그 비싼 청담동에 3억 5천짜리 전세를 사는 그런 게 뭐 되느냐 하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자는 그 처갓집이 가까워서 이제 거기 아마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문제는 사실 세금 문제가 좀 저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1, 2보다 저 부분이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부모가 예를 들어 돈을 했다라면 저거는 증여세가 충분히 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며느리 측도 마찬가지죠. 2억 4천만 원을 며느리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증여받았다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여부는 밝혀내야 될 부분이죠. 예, 뭐 박 소장님 세금 문제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 결혼식 비용 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내가 좀 쪼들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총리 되기는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니 앞에 이제 그 부인 그림 문제도 물론 비싼 그림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 전남지사를 했는데 공사에서 그림을 뭐 2점 샀다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죠. 두 번째는 나 처음에 아까 그 이현정 의원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분이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가 좀 근검 전략 검소하게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다는 느낌을 좀 봤는데 어쨌든 뭐 세금 내야 되는 것이죠. 3억 4천. 규모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것이고 3억 4천 전세를 살았는데 뭐 청담동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 1억을 아드님이 냈고 2억 4천을 며느님이 냈으면 며느님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시아버님이 총리 후보자가 아니다면 이 문제가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이래 된 마당이니까 사돈댁에서 아마 정연하면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뭐 1억 부분도 이제 자동차 2천만 원 팔고 결혼 자기 본인 예금 4천만 원에 그다음에 축의금 4천만 원 뭐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면 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들이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아버지, 시아버지가 총리 후보자가 되는 바람에 3억 4천 전세금 신혼때 이 문제까지 다 이제 밝혀지는 형국인데 어쨌든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융통성을 발휘했던 어쨌든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있으면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의혹, 처음에 이제 아들 병역,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그림, 그리고 아들의 이제 증여세 부분까지 이제 오전에 좀 검증이 됐었고, 지금도 이제 뭐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고 박사님은 뭐 이낙연 후보자와는 좀 어느 정도 인연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낙연 후보자가 오늘 이제 국회 청문회 출석했을 때 또 특유의 가방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꺼냈다, 이런 화면이 포착이 됐어요. 이낙연 후보자가 가방에서 자료 꺼내는 것 보니까 옛날 이왕구 전 총리라고 그분은 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 뭐 병원 간 자료까지 다 갖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뭐 이낙연 후보자가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기자들은 지금도 저도 이렇게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늘 뭐든지 적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또 본인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기자라는 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가방 속에 아마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입증 그런 서류라든가 자료들이 갖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오다가 마침 뭐 우연히 박지원 전 대표를 배웠는데 교수와 기자는 아무리 많이 무슨 받아도 1억 원을 못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원래가 기자들이라는 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그런 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좀 잘 제대로 정책 질의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의혹이 있으면 뭐 어떤 직업군인 걸 떠나서 다 명명백백히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여기 계신 분들, 이 패널 분들은 이 이낙연 후보자의 여러 의혹 가운데 저 아들 증여세 부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떠오르는 한 전 총리 내정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집에 있는 자료를 지금 이렇게 딱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뭐 오가면서 뭐 길진 않아도 한두 가지씩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한 거, 또 자료 찾은 거, 이런 걸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공개를 할게요. 네, 저 모습이 기억이 나요. 출근길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기자들한테 공개했었는데 결국 자진 사퇴했었잖아요. 저 문창극 후보자도 기자 출신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료를 저렇게 이제 모으고 뭐 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사실 이제 이런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한 그 어떤 연설 내용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 참 이게 총리 후보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최정점에 있는 것인데 자기 주변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던 중기권에서는 총리 후보자들이 많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잣대도 상당히 엄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창국 전 후보자 얼굴 오랜만에 보네요. 사실 자료하면 이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죠. 역시 오늘 가방에서 보다시피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해야죠. 하나씩 좀 챙기는 그런. 제가 좀 기록을 좀 해놓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갖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기록을 많이 갖고 있나? 이것도 많이 이렇게 이제 밑에 좀 주워주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기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현미경 청문회가 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당시에 그때 50년 전 본인의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있어서 다들 취재진이 깜짝 놀랐어요. 50년 엑스레이 사진, 월급 명세서, 장모 장인, 입원 확인서 이런 것도 갖고 있었고요. 혹시나 분실 대비해서 쌍둥이 가방이 또 하나 더 있었다고도 하고. 그랬죠. 뭐 말하면 냈기 때문에 자판기라는 별명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통과될 것처럼 보였는데 부동산 투기, 무슨 특혜, 논문 이것 때문에 겨우 해서 청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가방하고 상관없는 게 많이 터져가지고 쉽지 않게 통과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이한구 전 총리 그리고 문창국 전 후보자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저희가 뭐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잠깐 만나보실까요? 통보 그것만도 아니어서 그 중간에 그나마 현실하고 부합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철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요. 또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인사가 진행되고 있죠. 청와대 수석,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외교부 장관,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시기에 이념적으로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대통령에게 지시한 5가지 인사 기준 원칙에 비춰볼 때 탕평 인사, 균형 인사, 깨끗한 인사, 국민 대통합 인사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혹시 그 총리가 재청을 갖고 있는 외교부 장관, 강영화 장관, 딸의 국정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을 스스로 시인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계시고 논의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이 후보자가 위장 전입이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꼭 어떤 자리에 어떤 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에게 좀 흠이 있다면 국민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또 사실 저 존경도 하고 드렸는데, 참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그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사모님도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단 말씀입니다. 그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어지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 여기에 오늘 총리 후보자까지도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 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에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의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단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 이건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는 말씀이 들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도 하셨고, 인사가 만사, 잘 되면 만사, everything all, 잘못되면 망사, nothing. 그렇죠.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우리 나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질문은 스스로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그리고 청와대 실장들의 위상과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 비서실 실장 숫자도 늘어나고 조직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각이 위축되고 장관들이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는가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 보니까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은 조금 편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뒤늦게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에 대한 위장 전입 의혹도 지금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9년 만에 이 공수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정권 교체 때문에 야당의 공격도 지금 이낙연 후보자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